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7일입니다. 블랙리스트란 말은 주로 좌파 세력이 우파 세력 또는 우파 정권을 비판할 때 많이 써먹었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우파 정당이 좌파 정권을 공격하는데 블랙리스트란 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도 사찰처럼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언론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찰 블랙리스트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그 글을 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 사찰이란 말에 너무 현혹되어 가지고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용어라는 것이 하나의 프레임을 정해줍니다. 블랙리스트라고 이름을 딱 붙여버리면은 일단 음모다. 블랙이란 말이 또 나쁜 뜻으로 쓰이니까요. 이렇게 되고 사찰을 하면은 누구를 잡아넣기 위해서 뒷조사하는 거다 하는 이런 강한 의미가 그 말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사찰이 아닌 정보 수집을 한 사람한테도 사찰이라고 딱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논리적 비약이 되어버리는 거죠.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보면은 이 정권은 권력을 사람 잡아 넣는데 주로 쓰고 국민들도 각박해가지고 남 약점 잡고 또 남의 약점을 과장하고 선동하고 확산시키는 이런데 너무 이력이 낮다고 그럴까요? 그게 습관화되는 바람에 참 이 대한민국은 살벌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형사체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형사체질. 그런데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권력이 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권력을 가졌다는 이 신종 사대부,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 또는 NGO 이런 사람들이 사찰 블랙리스트 같은 이런 아주 날카로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잡고 하는데 너무 자주 쓰는 바람에 이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상당히 황폐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어제 자유한국당이 환경부가 산하 8개 단체의 임직원 21명에 대한 동향을 보고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청와대로 보고했다 하는 폭로를 했습니다. 환경부는 그런 일이 없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어젯밤 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대로 환경부가 만든 게 맞다. 그런데 이게 누구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느냐. 지금 화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다 하는 이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환경부는 그런 문건을 작성한 적도 없고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했다가 보고한 적이 있다라고 말을 바꾸게 된 것인데 어제 자정에 설명자를 내놓았는데 이런 설명입니다.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1월 중순쯤 환경부 감사 담당관입니다.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 요청에 따라 대구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 결과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 3건의 자료를
정보 제공 차원에서 위선의 보고 없이 1월 18일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방문했을 때 제공한 바 있다. 이 환경부 대변인은 왜 태도를 바꿨느냐에 대해서 늦게까지 여러 부서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처음 발표하는 다른 내용이 나왔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번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김태우 씨의 변호인인데 에게 물어보았더니 이 김태우 씨는 자기가 그런 동향 보고를 요청을 했고 받았고 그것을 직속상관에게 전했다 하는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어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주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되거나 선임된 사람들이 요사이 뭘 하고 있느냐,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 등등 사퇴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등을 이렇게 메모한 내용이라서 자유한국당에서의 주장은 이것은 새로 정권 만들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다.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전 정권 사람 내보내고 블랙리스트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게 더 있을 것이다 라고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환경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보면 결국은 자신들이 보낼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씩 벌려온 것이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것이 6급 수사관의 요구만으로 이루어졌겠나? 환경부 장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발 여부 검토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 대답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MB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다.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도 그때와 지금 입장이 똑같은지 묻고 싶다. 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실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통령께서는 답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청와대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 환경부에서 감사 담당관실이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김태우 6급 수사관에 대한 즉각적인 이 자료 제출은 뭐겠습니까? 바로 김태우 수사관 뒤에 청와대가 있고 또 청와대의 무서운 특별감찰반원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셈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특별감찰반의 직무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까지 특별감찰반이 챙긴다면은 차라리 청와대 직속으로 또 다른 국정원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국정원은 무력화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로 미주알 고주알 챙긴다면은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어디에 수백 명 되는 무슨 정보기관을 새로 하나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까지 대통령실에서 챙길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전 정권에 대한 일괄적 조사, 그러니까 전 정권은 다 적폐다. 전 정권은 다 악이다.
그러니까 전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도 악이다.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 한번 해보자. 그리고 누가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누가 계속 나가려고 하느냐. 누가 계속 요사이는 과거에는 박근혜 편이 되니 요사이는 또 태도를 표변해가지고 새로운 정권에 붙으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각도에 맞춰가지고 이 조사가 됐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성했다는 환경부 사람들도 정권이 바뀌니까 새로운 정권에 맞춰가지고 동향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거죠. 의도를 가지고 전 정권은 적폐다. 이 적폐 청사를 하겠다는 이 정권에 맞춰주기 위한 정보 수집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비리가 드러나서 조사를 하는 것과 어떤 그룹 전체를 어떤 인간 집단, 어떤 공무원 집단, 어떤 공조직 집단을 딱 분류를 해가지고 요 그룹은 통째로 문제 집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대한민국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개별적인 잘못을 따져야지 어떤 한 그룹에 속하니까 몽땅 적폐로 몰아서 현명을 들이대가지고 약점 잡겠다 하는 것은 뭐 비유한다면은 제가 하만조시인데 하만조시는 다 나쁜 사람이다 해가지고 하만조시만 추려가지고 공중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헌법 11조 위반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11조는 어떠한 인종적, 종교적, 계급적 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고 적어놨어요. 차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전 정권에 속했던, 현 정권에 속했던, 전 정권이 임명했던, 현 정권이 임명했던 그것이 차별의 근거가 되면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따라서 이런 문서 작성 자체가 감찰반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지 안 나는지 그 차원을 떠나서 보다 큰 헌법 정신으로 하면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왜냐? 공무원을 어떤 그룹으로, 어떤 정치 성향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차별하고 감시하고 동향 파악하겠다는 그것이니까요. 또한 여기 종사하는 공무원은 헌법 제7조 위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헌법 제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청와대를 위한 봉사자가 되면 안 됩니다. 헌법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되고 그 헌법을 만들어내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지 특감반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감반을 위한. 그래서 지금 이른바 적폐청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뀐 뒤에 헌법 7조와 헌법 11조 위반으로 걸려들 사람이 참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블랙리스트가 또 이렇게 예민하게 된 또 원인의 하나는 김기춘 실장,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이건 언론이 만든 겁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재판받고 구속되고 했던 사건과 이번 사건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적으로 달라요. 박근혜 정권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인데 그게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문제단체, 문제성이 있는 문화예술 단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블랙리스트란 말이 없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반국가적이고 반정부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좌파적인 성향의 예술인 또는 문화인 또는 그 조직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현직에 있는데 몰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국가가 돈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하기 위해서 명단을 뽑은 것인데 이것을 양심의 자유 위반, 헌법 위반으로 막 몰았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예술인은 다 국민 세금을 무슨 작품을 만들든지 무조건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왜 도움을 주지 않느냐, 왜 국가 지원을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지금 벌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블랙리스트라고 했다면은 이번에 환경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는 그 블랙리스트보다는 더 문제가 많은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정권을 블랙리스트라는 이 용어로서 단죄했던 언론이 이번에는 이 블랙리스트를 어떤 개념으로서 활용하고 또 적용하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공정한지 아니면은 미운 사람한테만 블랙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편 있는 사람의 잘못은 블랙리스트란 그 프레임을 싹 빼버리고 다른 말로 어떻게 호도를 하는지 어쨌든 언론이든 판사든 법을 또는 언론을 움직이는 사람이 공정성을 상실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쓰는 권력은 폭력이 됩니다. 공정성을 상실한 모든 권력은 폭력입니다. 감사합니다.